안녕하세요. 저는 의서 치유의 기록 전시를 기획한 천안박물관 학예사 성민주입니다. 전통의학에서의 인체는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음양의 조화의 개념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기의 개념입니다. 천지 만물은 기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순응해서 조화롭게 사는 삶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의 질병은 이러한 조화가 무너져 균형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 치료로는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고 기혈순환을 통해 조화를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침과 뜸을 말하는 침구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유래한 약재들을 통해서 몸을 다시 원래의 상태인 조화로운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치료이자 예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원론과 처방을 담은 것이 바로 의서입니다. 2009년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오늘날의 산업, 문화, 의료 분야에서도 빠질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을 주지만 다가올 미래에도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로 이러한 가치를 찾으실 수 있게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전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유구한 꿈에 대하여에서는 선조들이 건강과 장수의 염원을 담은 작은 생활용품들을 살피실 수 있습니다. 장수를 위해 목숨 숫자를 새기고 벽사의 의미를 담아 붉은색으로 치장한 물건에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조상들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찍힌 여자아이의 첫 돌사진입니다. 돌상에서 빠질 수 없는 물건이 바로 옛날부터 실이 있었는데요. 이 실의 길이가 바로 장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돌상에서 이 실을 잡게 되면 장수의 복록을 누린다 하여 빠짐없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수복문 인장함입니다. 도장을 넣어두는 상자에도 장수와 복록을 바라는 수복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자를 담아놓는 수저집입니다. 사슴과 학 등 십장색 무늬가 각각의 실로 자수되어 있습니다. 최생부와 질병부입니다. 최생부는 산모의 순산을 기원하는 의학 관련 부적이며 그 조치가 동의보감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질병부는 병을 악귀가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는 용도로 쓰는 부적이었습니다. 수복문함입니다. 귀중한 물건을 담아놓는 함인데요. 장수와 복록을 바라는 마음으로 수복 문양이 정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한 주칠 빗접입니다. 세월로 인해 변색은 되었지만 주칠이라 하면 화려함과 더불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단장하는 용도의 도구인 빗접에도 이러한 벽사의 의미를 담아 붉은색으로 치장하였고, 장수의 염원을 담은 거북이 문양의 장근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칠함입니다. 주칠은 안료가 귀에 궁중 물품에 주로 칠하고 민가에서는 일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간혹 사대부가의 내사 물품에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주칠이 되어 있는 이 나무 상자에는 작은 소품들을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채입니다. 손으로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도구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선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홍색 종이를 덧대어 마감하였습니다.
표주박과 일주반입니다. 표주박은 일상생활 및 전통 혼례 때 신랑 신부의 대장용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복숭아를 반으로 쪼개놓은 형태이며 내부에는 주칠된 흔적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신선들이 즐겨 먹는 불로장생의 과일로 장수와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주반입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주칠 화형 반으로 차나 약 등을 올려두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삼장 놀이개입니다. 놀이개는 여성을 치장하는 다채로운 장식품입니다. 정신적인 배경으로는 불로장생, 부귀다남, 백사여의 등의 시대의 행복관을 바탕으로 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실용적인 면과 아녀자의 덕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향갑, 침낭, 장도 등으로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향갑 놀이개입니다. 여성의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 허리에 다는 장식품인데요. 여기에 향이나 약 등을 넣을 수 있는 향갑이 달려 있습니다. 붉은 부분은 경면주사라고 해서 장식 효과도 내지만 위급 시에는 이것을 갈아 구급약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범발톱 놀이개입니다. 호랑이는 사악한 기운을 쫓는 영물로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놀이개에는 호랑이의 얼굴과 발톱이 달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한독의학박물관이 제공한 이미지로 십장생 문양을 자수로 새긴 병풍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십장생은 중국의 신선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로장생한다는 10가지 자연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관념화시킨 것은 우리나라이며 십장생 문양은 회화, 병풍, 문방구, 공예품에 두루 사용되는 문양이었습니다. 평생도는 조선 사대부의 삶에서 부귀영화만을 담은 그림으로 태어나서 출세하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명을 다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규범이 되는 내용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백잡도는 갖가지 나비가 다채로운 배경에서 논이는 그림을 말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꽃과 나비를 그림으로 담아 복된 의미를 부여하였는데요. 나비를 뜻하는 한자어 접은 80세 노인을 의미하는 한자 질과 중국 발음이 같기 때문에 장수의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제2부 그 실현을 위하여에서는 각종 의서와 의학 도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화타선생 중장경입니다. 화타는 중국 후한 말기의 약학, 침구의 비범한 재능을 가진 전설적인 의사입니다. 일명 화씨 중장경으로 통칭되는 이 책은 실제 저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화타의 학술 사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본의 제작 연대는 그 내용이나 문체로 보아 송대 이전의 육조 시대에 저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책입니다. 증광 본초 강목입니다. 명나라 이시진이 지은 약물학 백과사전인 본초 강목의 증광판입니다. 본초 강목은 당시에 이루어진 약물학의 성과에 민간의 의사, 농부, 어부, 사냥꾼 등의 경험을 수집하여 만들어낸 역작으로 총 1880종의 약물을 분류 정리한 책입니다. 만병회춘입니다. 봄에 만물이 생기를 얻는 것처럼 병자도 회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다는 만병회춘은 명나라 태의원 의관공의 아들인 공정현이 저술한 의서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 중의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조선의 의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양과선수입니다. 명나라 1628년
진문치의 의서로 외과 관련 여러 학자의 학설을 모으고 저자의 경험을 첨가하여 편성한 책입니다. 외과, 피부과 등과 관련한 각종 병증을 다루며 그 처방이 대부분 실용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편주의학입니다. 명나라 이천이 의사들의 학설을 종합하여 엮은 의학서로 한의학 입문서로 쓰였습니다. 육시 3세 의험입니다. 1838년 중국 명나라 유광 및 그의 아들 초후, 손자 조우가 편찬하여 간행된 의안서이며 스미검법이라고도 합니다. 헌방신편입니다. 병의 증상과 치료법 및 이론을 수록하고 있는 한방종합의학서로 중국 상해의 광백송제에서 출판하고 그 시기는 19세기 후반 이후로 추정되는 책입니다. 동의보감은 1596년에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서 편찬되기 시작한 책으로 정윤안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후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찬집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1610년에 완성되었으나 출간은 3년 뒤인 1613년에 내의원에서 훈련 도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의보감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각 병증의 항목과 서술이 증상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임상의학적으로 손쉽게 고금의 의학 처방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은 우리나라의 전통의에 예로부터 유래한 경서들과 당시 최신 유파였던 금원시대의 이름난 4명의 의학자인 금원사대가의 이론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획기적인 저작이었습니다. 산림경제는 조선 숙종 때 실학자 홍만선이 엮은 농서 겸 가정생활서입니다. 식품가공 및 저장에 관해 논한 제9지 치선과 사고처치법을 다룬 제10지 구급 등의 분야에서 동의보감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14지 치약에서는 각종 약재의 소개와 체약법 등 약학에 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중신편입니다. 1799년에 정조의 뜻에 따라 내의원의 수의인 강명길이 펴낸 의서입니다. 모두 8권 5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림차료, 동의보감 등 모두 21개의 서적을 인용하고 있지만 각 항목의 분류 방법은 주로 동의보감에서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양로, 약성가 등은 동의보감에는 없는 것입니다. 의종손익은 황도연이 1868년에 13권 7책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당시 많은 의서들 가운데 번잡한 내용들을 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한 책이라는 뜻에서 손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황도연은 의종손익을 간결하게 하여 의방활투도 간행하게 됩니다. 의학요람입니다. 구급신방 등 각 한의서의 내용을 간추려 놓은 책입니다. 잡병부인 소아외과 총방입니다. 의학 입문의 외집으로 범위가 넓고 병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의미로 통칭되는 잡병과 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한방의학 강습서는 성주봉이 한의사 양성을 위해 교과서 편찬 목적으로 지은 의서입니다. 1935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6권으로 되어 있고 279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학을 깨우치는 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국한문을 혼용하여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경혈도와 동인입니다. 사람 몸의 혈자리와 경락을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평면으로 구성한 것은 경혈도이고 그것을 입체화한 것이 동인입니다. 그래서 경혈도의 다른 이름은 동인도라고도 합니다.
땅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명당이라 하듯이 사람의 혈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 명당도라고도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지하철로 비유하자면 각 역들은 경혈에 해당할 것이고 1호선, 2호선, 3호선과 같은 라인은 경락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선추와 부채입니다. 선추는 부채를 장식하는 장식물인데 이 부채에는 장식물로 침통이 달려 있습니다. 의술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은 평소 때도 이렇게 침통을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시에는 꺼내서 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침과 뜸으로 병증을 다스리기도 했지만 처방전의 약으로도 병을 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는 유물은 바로 그 처방전입니다. 약은 종류에 따라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정량이 중요합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유물은 약의 정량을 재기 위한 약저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유물은 약연입니다. 약재를 갈 때 사용하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약사발과 약칼도 약을 작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뒤에 보이는 대모상자는 약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대모란 바다거북이 등껍질을 의미하며 혈압 강화와 진정작용에 효능이 있어 약재로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 가구는 약장입니다. 서랍이 많고 서랍 위에 약재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이 늘어날수록 서랍의 수도 늘어나며 서랍 위에 적혀있는 약의 이름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물은 약솥, 약주전자, 약탕기들입니다. 이들 모두 제약기에 속합니다. 약의 성질에 따라 제약기의 재질도 달리하여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탕기에서 만들어진 약은 배주머니에 짜서 이렇게 사발에 옮겨집니다. 이 사발은 수복 문양이 새겨져 있고 이 약을 마심으로써 장수를 누리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주반은 약이나 차 등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된 작은 소반입니다. 이 유물은 소주꼬리입니다. 소주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소주는 이지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였고, 소주를 계속 증류해서 도수를 높이다 보면 그 소주가 너무 독해 사약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의서 치유의 기록 1부, 2부의 전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물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내 꿈은 의사 전시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꿈은 의사 전시실은 체험과 놀이 중심의 문화 공간입니다. 엄마 아빠와 의사놀이를 할 수 있고 의학 관련 동화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감 추이에 따라 박물관 개관 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박물관을 직접 내방하셔서 특별전을 직접 눈으로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